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방송 녹화를 조금 빨리 시작했네요. 이제 선거가 이제 D-Day로 이제 카운터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이제 이틀 남았고요. 본선거까지는 하루 남았는데 선거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예, 이제 예비선거가 끝나서 본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본투표 장소가 이제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동사무소 그리고 주공 1차 그 김제사회복지관 관리동 위층에 있습니다.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죠. 이제 거기서 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부영 1차, 2차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검산 소공원이라고 하죠. 그 공원 옆에 게이트 볼장이 있습니다. 그 안전연립 옆에 게이트 볼장이 있어요. 주공 1차 후문 쪽에 있겠네요. 그쪽 이제 터미널 나가는 그쪽 작은 길 그 쪽문 쪽에 있습니다. 안전연립 후문이 있는데 그 게이트 볼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금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거기는 지금 세 군데예요. 금구가 금구 초등학교 그다음에 저기 그 두월 노을회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 무슨 초등학교지? 그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3투표소는 금천복지관이라고 있어요. 저쪽에 금구에서 전주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그 오산마을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그 사거리 그 큰 길에 있고, 그다음에 백구는 부영초등학교하고 난산초등학교, 부영하고 난산초등학교 백구는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투표장소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검산동만 해도 검산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날이 평일날이고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소가 아닙니다. 검산초등학교는 잘 꼭 기억해 두셨다가 투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행정복지센터하고 김제사회복지관 그 경로당이 있어요. 1층에 거기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안전연립 후문 쪽에 게이트 볼장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틀 남았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짜는요. 지금쯤 되면 각 후보들이 사실은 많이 지칠 때예요. 선거를 해보면 그래도 남은 이틀 동안 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교회 외곽에 있는 운동원들도 외곽에 있는 교회에 좀 배치를 좀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좀 인사를 드렸고, 저는 이제 이쪽 주변으로 좀 둘러보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제가 수변공원을 갔습니다. 뭐 오전에는 이제 그 새마을 축구단이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게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내린들 좀 인사도 좀 하고 그러고 저는 뭐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뭐 경기하는 회원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거기를 방해하기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갔다 왔고, 이제 오후에 제가 수변공원을 다시 갔는데 수변공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변공원에도 전력이 필요하고 통신망이 필요한 곳이 곳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도 서게 되고 전선도 또 이제 깔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선들이 다 나무 가지에 이렇게 걸쳐 있거나 나무 가지, 나무 몸통에 이렇게 걸쳐 있거나 전선이 꺾여 있거나 뭐 통신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관리하는 쪽에서 거기를 어떻게 뭐 얼마나 한 번씩 왔다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나무는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최초에 거기다가 전선을 갖다 이제 연결을 해놓 전주를 갖다 세우고 전선을 갖다가 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이 공간이 그냥 다 확보가 돼 있었으니까 나무 사이에다가 전선을 놨겠지만 지금은 나무들이 계속 컸단 말이죠. 근데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됐을 것이다. 통신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근데 뭐 체육청소년과도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거기는 전선이 그렇게 감겨져 있고 나무를 성장시키는데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혹여라도 만약에 나무가 부러지거나 또 그렇다면 전선이 단선이 돼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관계자들께서는 그걸 좀 확인하시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안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어떤 분 한 분이 막 갔는데 본인은 백구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막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막 응원을 해주셔서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역방향으로 돌면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정방향으로 잠깐 돌았어요. 잠깐 돌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뭐 사실은 우리 욕심이잖아요. 계속 역방향으로 돌면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두 번째 바퀴 때는 막 돌아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휴일을 맞아서 공원에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저쪽 제방까지 갔다가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 딱 한 바퀴 돌 동안까지만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그냥 서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이제 운동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선거를 치를 때 하고 또 달리 제가 이제 후보가 되면서 실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 내거리에 서서 출퇴근 인사를 하는 것 물론 이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내거리에 서서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또 선거 차량도 거기다 세워놓고 음향도 송출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우리 이제 출마자들의 욕심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법적으로 물론 허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출마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저기압인 상태에서 음향장비를 이용을 해서 내거리에서 음향을 송출하면 평온하게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을 가던 시민들한테 한편으로는 그것이 흥이 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걸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선거가 정말로 합당한가 온당한가. 지금은 나선거구 한 군데에서 선거 차량이 4대 그 중에서 선거 차량은 세 대네요.
김성배 후보는 선거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두 대가 음향을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본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때는 한번 따져보십시오. 보통 지방선거 때 나선거구 한 군데에서만 해도 후보가 막 7, 8명 되잖아요. 거기다가 도의원, 그다음에 시장 뭐 이렇게 하면 나선거구만 돌아다니는 차량으로 보면 막 10대 이상이 돌아다니면서 내거리는 뭐 서로 치열하게 자리 잡고 거기서 그 홍보하겠다고 그러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특히나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3일 동안 계속 소음에 시달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거리에서 아무래도 서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지인이 있으면 손도 흔들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면방해도 존재하겠다. 오늘 또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또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시민을 위한 선거 운동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뭐 남은 이틀 동안 우리가 뭐 새롭게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논의를 하거나 하는 건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선거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토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뭐 이틀 남았는데 어제 제 딸이 서울에서 왔어요.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 딸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특수아동 장애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 딸도 10년 이렇게 특수아동만 계속 돌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시민운동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 식용 반대 운동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분야에도 또 본인이 또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현재 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딸이 잘 성장해주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제 딸 관련한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에다 이렇게 서울에서 딸이 왔습니다 하고 동영상 이렇게 올려놨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들도 다녀갔습니다라고 했나?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제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추론을 해보니까 제 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건 아니고 뭐 실명은 아닌데 익명으로 달았는데요. 제 아들 지난번에 왔던 제 아들 여자친구가 거기다 댓글을 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다녀 갔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얘기 뭐 그 전에도 잠깐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래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는 해병대를 갔다 와서 전역을 하고 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공군 하사관으로 또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김해공항에서 복무를 하고 있고 나름 이제 단기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본인은 올해 전역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전역을 하고 그냥 민간인으로 다시 생활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
공군 그 안에서 이제 본인 이제 전문 직종이 있어서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자격증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치 여자친구하고도 지난번에 같이 와가지고 제가 같이 사진을 같이 한번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 있다가 갔어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군대 복무를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점심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왔다 간 거고 이번 주엔 제 딸이 오고 이제 딸이 오면서 집에서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제가 새끼 때 데리고 왔는데 10년이 조금 넘었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노견이 됐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10년 넘게 살면서 제 선거를 돕겠다고 와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제 선거의 마스코트로 오늘 정식 등극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약해요. 제 딸이 주기적으로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이제 노견이 되다 보니까 이도 빠지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고 본격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데 본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이제 저도 이제 제 딸 때문에 용지면에 가면 이제 버려진 그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특히 강아지들 보호소가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면 선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선거가 끝나고 가볼 생각이고 가서 그 보호소는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어떤지 한번 좀 가볼 생각입니다. 내가 이제 연락처하고 위치만 내가 시에 전화를 해서 지금 확인을 했고 아직 전화를 하거나 그쪽하고 소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파악이 된 거라서 예비 후보 때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직 거기를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면서 글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 됐든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도 조금씩 알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을 하든 아무한테도 기회를 줘보지도 않고 저놈도 똑같은 놈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 그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 선택을 해놓고 난 뒤에 그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도 안 하고 미리 예단해서 그놈이 그놈이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책망하고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변하고 정치인도 변한다 그 말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우리의 대변인을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포기해놓고 그놈이 그놈이지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제가 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AS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어요. 제가 선택을 하고 그들이 잘못한다 했을 때 저는 AS를 했어요.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기 이전에 이 선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을 탈당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지지했던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선택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질책만 하겠다. 아니면 아예 난 관심 없어. 이거는 시민들도 의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선출직 그 의원들의 의무가 있듯이 시민들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의무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고 책임은 본인이 선택한 그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하거나 시정을 돌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 했을 때 침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책임이에요. 네.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주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선출직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시민운동 아까도 잠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함께 해주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을 해주거나 하는 게 정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제 시민 모두가 시민운동가 아닌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 돼야지만 김제 정치가 올바로 쓰고 정치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제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그런 분들을 뺀 나머지 유권자들은 모두 다 투표하는 그리고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제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시민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견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글쎄요. 누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해 주셔야 되고 저를 선택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준에 맞는 사람을 투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가서 의정활동이나 뭐 행정활동을 하는 걸 보니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꾸짖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걸 이제 저를 위한 대변을 하자면 4월 7일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7일은 김제 시민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날이다. 그러니 독립운동에 함께 해주시라. 투표 시간은 이 뒤에 보시면 나오죠. 4월 7일 이제 기회는 한 번입니다. 4월 7일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저를 지지하지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었을 때 이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투표를 해주십시오.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는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저하고 약속을 하셨던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4월 7일에 꼭 7번의 도장을 꼭 눌러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제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고 또 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꺼내는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냥 저를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제 머릿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번 선거를 놓고 토론도 좀 해보고 싶네요. 무슨 의미였는지 이번 선거가, 또 이번 선거의 시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선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하루도 수고해주신 우리 운동원들, 그리고 제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선대본부 가족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시는 또 김제에 살고 계신 김제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